원자력 재료 연력학 14번째 강의입니다. 어, 이제 밑밥은 다 깔렸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연력학 1법칙, 2법칙, 3법칙, 그 다음에 뭐 엔트로피, 그 다음에 서모다이나믹 릴레이션스, 맥스웰스 이퀘이션 따라오느라고 다 고생하셨고요. 어, 뭐 100%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한 80%, 90% 알듯 말듯 하다 이 정도 따라오셨으면 충분하고요. 앞으로 진도 나가면서 모자란 부분들을 이제 순차적으로 보완하는 게 학습 효율이 훨씬 더 좋습니다. 한 번에 이렇게 그 진도 나갈 때마다 100% 이해하려고 하시면은 그게 가능하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그 애초에 그 개념을 왜 유도를 하는지, 그걸 어디에 쓰는지, 이런 디스커션이 도대체 어디서 출발했고, 왜 나왔고, 이런 것들을, 이 수업의 구조상 그걸 다 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정 부분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여기서부터 좀 집중을 하시면은, 아, 이제까지 이걸 도대체 왜 배웠구나. 지금까지 배운 것의 의미가 뭐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 느낌을, feel을 이렇게 좀 잡으실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좀 집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한번 들어가 보죠. 여덟 번째 렉처 노트의 제목은 Phase Equilibrium in Unary System입니다. Unary, 이건 뭐 하나의라고 했죠. 컨스티튜언트가 하나인 시스템. 여기 항상 그 머티리얼은 생략되어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재료 시스템이죠. 자, 컨스티튜언트가 하나라는 거는 아톰의 종류가 하나라는 겁니다. 자, 동위 원소는 무시한다고 얘기했어요. 아이소톱 얘기하지 마세요. 예, 모든 아이소톱은 다 똑같이 취급하는 겁니다. 공학은 가정으로부터 이루어져 있다.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 엘리먼트가 하나밖에 없는 시스템에서 우리가 상평형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사실은 PVT 얘기하겠다는 거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컴포지션 C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N에 대한 고찰을 별로 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해야 돼. 왜 해야 되냐면 얘도 결국은 멀티페이지 머티리얼이거든. 멀티페이지 머티리얼이기 때문에 이 상평형이 있을 때 두 개 이상의 상이 이 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우리가 이 n에 대한 논의, 응? 그 각각의 어떤 상태에 있는 아톰의 개수에 대한 논의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갑니다만은 이제 본질적으로는 그냥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논의에 출발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엘리먼트가 하나인 경우에 상평에 대해서 공부를 해봅시다. 제가 부제를 뭐라고 달았습니까? The simplest case for material scientists and engineers. 뭐 이제 밑밥 다 깔고 실질적인 논의를 처음으로 이제 하는 거니까 제일 쉬운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이 교과서의 구조만 잘 이해를 하셔도 학문을 배우는데 굉장히 효율이 좋아집니다. 이 궁극적인 이해도 자체도 많이 올라가고요.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걸 좀 복습을 해볼까요? 힛 캐패시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혼동하시면 안 되는 게 뭐 스페시픽 힛하고 힛 캐패시티 어떻게 다른가요? 그러니까 앞에다가 몰라 하나 붙여주면은 몰라 힛 캐패시티가 사실은 뭐 스페시픽 킷이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용어에서 너무 혼동되지 마시고 또 특히나 영어기 때문에 이 사전을 열심히 찾아보세요. 사전을 열심히 찾아서 이 용어부터 정리를 깔끔하게 해두셔야 그 용어를 써가지고 이렇게 디벨롭하는 그 논리들, 이론들을 좀 팔로우업 하실 수가 있는 거고 그 부분이 기초가 약해버리면 이 사상 누각이에요. 모래 위에다 집을 짓는 것 같기 때문에 사람이 발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공부를 해 나가시면서 꾸준히 내가 이 단어에 대한 이해도 자체가 아주 튼튼한가, 집 짓는 돌멩이부터 이해를 해야 집을 짓든가 말든가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자, 그래서 히 캐패시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여기 보면 제가 C 물음표 이렇게 놨습니다. 그리고 3R 이렇게 하고 24.94 줄 퍼 K 이렇게 해놨는데 물론 이제 템퍼러처 디펜던시가 있죠. 재밌는 게 뭐냐면 제가 지난번 강의 노트에는 이걸 CB라고 적어놨을 거예요. 이걸 왜 이렇게 물음표로 해놨냐면은 5판까지만 해도 이게 히 캐패시티라고만 돼 있지 이 컨스탄트 볼륨인지 컨스탄트 프레셔인지가 써있지가 않았어요. 6판에 계정이 나오면서 이거를 CB라고 명확히 바꿨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 이 프리비어스 페이지는 제가 예전에 만든 거기 때문에 그냥 제가 일부러 안 바꿨어요. 이 얘기 하려고. 네. 자, 그래서 CB입니다. CB가 3R. 자, 이거 배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특이하다 그랬죠. 완전히 관계없는 물질 쟀는데 왜 다 3R로 이렇게 어프로치 하는지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론 모델링을 하는 욕구가 발생하는 게 정상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처음으로 계산을 했고, 이
프리퀀시를 갖다가 상수로 고정을 해가지고 프리퀀시를 뉴를 상수로 고정을 해가지고 이런 결론을 얻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t를 무한대로 보내면은 요거의 극한값이 1이 되기 때문에 CB가 3R로 어프로치를 하게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요게 좀 모델링에 당연히 이제 좀 한계가 있다고 했죠. 디에 한계가 있었습니까? 로우티에서 한계가 있었죠. 잘 안 맞았잖아요. 로우티에서 그죠? 그래서 디바이가 이 아인슈타인의 그 모델을 약간 모디파이를 합니다. 모디파이를. 그래서 뭘 모디파이 하냐면은 이 뉴를 뉴로 놓지 않고 뉴 맥스를 주고 파라볼릭 인크리즈하게 해서 프리퀀시 인크리즈에 따라서 파라볼릭하게 인크리즈하게 해가지고 이 대입해서 적분을 하니까 결론이 이렇게 얻어졌죠. 그리고 이제 뉴맥스 값은 본인이 약간 그 10의 13승 헤르츠로 이렇게 약간 임의적인 그런 것을 실험 값을 가지고 설정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뉴 D가 이게 D 바이 프리퀀시인데 이게 요거라고 했죠. 뉴맥스 값. 네, 같은 겁니다. 자, 그래서 저온 영역에서도 아주 잘 맞는 그런 모델을 디바이가 만들었다고 했고, 교과서에 있는 피규어를 보면은 이 디바이의 그 모델이 예측하는 그 값하고 실제 실측된 값하고 심지어 다이아몬드나 이런 것까지 아주 잘 매칭되는 부분들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엔탈피를 하면서 이제 여기서 조금 제가 그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어요. 델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이 캐피탈 델, 그죠? 이게 그릭 레터 델의 대문자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요것의 의미가 두 가지가 있으니까 혼동하지 마십시오.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온도가 바뀌어요. 자, 우리가 스테이트가 1에서 2로 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H1 값이 있고 H2 값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의 차를 표기할 때도 이걸 del H라고 씁니다. 근데 이 스테이트 1에서 2로 간다는 게 우리가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P1T 아이고 이거 좀 제가 이상해. P1T1에서 P2 T2로 간다. 이제 일단 이게 일반적인 사람 머릿속에 뜨는 그림입니다. 온도 압력이 바뀌었다. 그죠? 근데 사실은 아닌 경우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상변이가 있습니다. 상변이가 있으면 T1과 T2가 같아지고, 그죠? P1과 P2도 같아요. 그러면은, 아니, 교수님, 이거 스테이트 같은 거잖아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상변이가 있으면, 델H, 그러니까 엔탈피 자체는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이게? 한 종류의 물질인데, 자, 분명히 한 종류의 물질인데, 온도도 같고 압력도 같아. 근데 엔탈피 값이 달라. 그러면 이거는 같은 스테이트로 정의할 수가 없지. 그게 페이즈 트랜스포메이션이에요. 자,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 이게 같은데 이게 단속적으로 갖다가 물성치가 변화한단 말이야. 자,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걸 트리트먼트라고 합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 그래서 그때 델 H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델 H라는 거는 H1 빼기 H2를 해야겠구나. 2 빼기 H1 이렇게 정의될 때도 있고 이 각각이 P2, T2, P1, T1 이렇게 해서 다른 경우도 있지만 그냥 페이즈 트랜스포메이션. 그래서 어떤 알파상에서 베타상이 형성됐다 그러면은 아이고 제가 하살표로 자 델 H 트랜스는 그냥 H 베타 빼기 H 알파 이때도 대를 쓴단 말이에요.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 알았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여기서 구별을 해봅시다. 여기 예시로 주어져 있는 이 델 H는 뭡니까? 온도가 T1, T2로 돼 있죠? 네, 이 온도가 T1, T2가 같다고 하지 않는 이상은 이건 뭡니까? 이거는 온도 변화에 어소시에이트하는 등압 과정에서, 그죠? 등압 과정에서 엔탈피 변화를 구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온도 변화가 있을 때 엔탈피 변화 구하는 거예요. 밑에 이 헤스슬로우는 어떻습니까? 이 헤스의 법칙은 그거랑 관계 없죠. 사실은 여기에 뭐 명시되어 있진 않지만 이거 지금 컨스트 T거든. 네, 컨스트 T 상태에서 논의를 한 거기 때문에 P는 뭐 당연히 같은 거고. 자, 그래서 이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이건 어떻게 보면은 세 번째 정의라고 할 수도 있는 건데 저는 이게 두 번째 거. 그러니까 상변이 어떻게 보면 약간 포괄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그 페이지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거는 하나의 엘리먼트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엘리먼트가 하나야. 근데 얘가 크리스탈 스트럭처가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레인지먼트가 바뀌는 거다. 아토믹 어레인지먼트, 아토믹 얼라이먼트가 바뀌는 거다. 근데 사실은 이게 뭐라고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거냐면 아토믹 반딩의 타입이 바뀌는 거라고 봐야 돼요. 왜냐면 라티스 파라미터가 다 바뀌잖아. 이 아토믹 반딩을 형성을 했는데 한 종류의 아톰이 이 아톰 사이에
거리도 다르고 걔네 아톰 사이의 어떤 각도 다르고 뭐 이게 다 다르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게 같은 아토믹 반딩 스트렝스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죠? 그리고 걔네 특성도 달라질 거야. 그죠? 자, 이것과 엘리먼트가 두 개 이상 있어요. A하고 B가 있단 말이야. 근데 얘네 두 개를 합쳐갖고 우리가 컴파운드를 만들었어. 믹싱을 한 거지. 단순 믹싱은 아닙니다. 믹싱한 거면 믹스추어라고 하겠지, 우리가. 근데 얘네 사이에 인터아토믹 반딩의 타입 자체가 바뀌었단 말이야. 그러면은 컴파운드지 않습니까? 뭐 얼로이라고 부를 때도 있고, 그게 금속이면 둘 다. 금속이 아닌 걸로도 얼로이라고 부르지, 사실은. 그 매트릭스만 금속이면. 밸런스만. 자, 그래서 이 컴파운드가 되는 것도 비슷한 거예요. 뭐만 다르다? 엘리먼트가 하나가 아니고 두 개 이상이다. 이것만 다른 거지. 이거는 두 개를 섞었을 때 이 엔탈피 변화가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만들어진 거, 프로덕트에서 이 처음에 시작한 걸 뭐라 그러죠? 아무튼 이 소스들, 얘들을 빼주는 거죠. 그죠? 리액턴트라 그러나? 제가 좀 헷갈립니다. 용어가. 자, 그래서 어쨌든 그 원료 물질인 이 엘리먼트 두 개의 엔탈피를 형성된 컴파운드에서 빼주면 그 델H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델H는 온도 변화에 대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 컴파운드의 포메이션이기 때문에 이거는 엔탈피 오브 포메이션이죠. 포메이션인 겁니다. 자, 이거 혼동하지 마십시오. 이게 가끔씩 헷갈려요. 그죠? 자, 상변이에 대한 거는 이미 얘기했습니다. 델 H가 만약에 H 베타 빼기 H 알파다. 그럼 이제 요런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뭐 믹싱해서 인터아토믹 반딩이 바뀌고 그건 아니죠. 물론 인터아토믹 반딩이 바뀌긴 바뀌어. 어떻게? 레티스 파라미터가 바뀌고 뭐 예를 들어서 뭐 FCC가 BCC가 되고 이러면은 원자 사이의 각도도 바뀌고 하여튼 바뀌어. 그죠? 자, 그래서 그 세 가지 경우가 있다라는 거 머리에서 잊지 마시고요. 잊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키르히오프 법칙에서 이거는 어떤 경우입니까? 이거는 아, 이거는 사실은 온도 변화도 있고 상변이도 있는 경우였죠. 이거 지난 강의 노트에서 그래프를 한번 그림을 보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서로 다른 온도 T1, T2에서 상변이가 일어날 때 에? 우리가 둘 중에 하나의 이 상변이에 어소시에이트하는 엔탈피 변화를 만약에 알아요. 근데 나머지 하나를 구하고 싶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 상변이 전후의 각각의 재료를 그 해당 온도까지 가열하거나 냉각하면서 그죠? 걔네의 CP 값을 우리가 다 안다고 생각했을 때 그 적분한 값을 더하고 빼줘야 되죠. 그래서 그 두 개의 페이지에 대해서 그 두 개의 페이지의 CP 값의 차이를 갖다가 우리가 대CP로 썼습니다. 그죠? 대CP로 썼어요. 그것이 두 개의 온도에서 동일한 상변이가 일어날 때 그 엔탈피의 차이, 그 엔탈피의 차이가 이건 그 심하게 말하면 델 HT2 이렇게 되는 거 이거 혼동하시면 안 돼요. 이거 분명히 두 개 다른 거예요. 자, 이거 델 HT2는 페이지 트랜스포메이션에 어소시에이트 하는 양. 근데 온도가 다를 때 엔탈피 그 상변이에 어소시에이트 하는 엔탈피가 그것의 차이가 또 얼마가 되는가. 그죠? 그거를 하려면 우리가 이 CP 값에 이 CP 값에 적분한 것을 빼줘도 되고 뭐 빼서 적분을 해도 되고 자 그런 것들을 좀 그래피컬한 언더스탠딩을 좀 병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림을 통해서 이해하시면 조금 더 쉬우니까 아무튼 요 기호들이 단지 이게 수식적으로 이 기호가 들어가도 문제가 없다 넣어도 된다 빼도 된다 이렇게 이해하지 마시고 정확히 그 대리 캐피탈 대리 어떤 스몰 대리 그러니까 델 이게 정확히 뭐가 다른 건지 그리고 심지어 이거는 뭐 또 똑같은 기호인데 뜻이 다를 때도 있고 자, 그거를 정확히 팔로우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이거를 이해를 못 하시면은 그 이해를 하신 게 아니고 이해하는 척을 하신 거예요. 이해하는 척을. 예. 그러고 델H 요거 유도 됐던 거죠. 자, 그 유도 요 했을 때 요 의미하는 바 뭐였는지 기억나십니까? 요거는 아마도 요 앞에 있는 거 그대로 한 거니까 상변이에 어소시에이트하는 그 델H 값, 요 값, 요 값인데 옆에서 이제 온도가 흔들리면 그 값이 이렇게 바뀌겠죠? 그것의 뭐 그레디언트가 뭐다? 요 대시피 값, 요 차이 값이다 이거지. 요 대시피 값과 요 대시피 값을 뺀 거. 제가 요 잘못 그렸네요. 요 화살표는 요 델H라고 보시면 되고, 요 그레디언트와 요 그레디언트를 뺀 거, 그거는 이제 대시피 값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지. 자, 요거 헷갈리지 마십시오. 지금 이거를 요 델H 값을 온도에 대해서 미분하면 당연히 요게 그레디언트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의미를 아시라. 이 어떤 포말리티, 수학적으로 이 포뮬라를 유도한 것만
맵다 이게 뭐 내가 외워서 쓸 줄 안다. 아무 의미 없어요. 이게 실제로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좀 가슴속 깊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삼법칙을 배우기 위한 밑밥이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삼법칙을 배웁니다. 삼법칙 되게 사실 간단한 겁니다. 그냥 그때까지 실험적으로 이 페이즈 트랜스포메이션이나 혹은 컴파운드 포메이션에 어소시에이트하는 델지 값, 델지 값. 자, 이걸 잘 의미를 생각을 해보세요. 이 델지 값은 요 온도 변화에 어소시에이트하는 델지 값이 아니에요. 어떻게 아닌 걸 아냐라고 하면은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는데 교과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좀 몇 번 반복해서 읽으시면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 델지 값은 99.9% 상변이나 컴파운드 포메이션에 의해서 변화하는 시스템의 깁스프리 에너지 값입니다. 아시겠죠? 어떤 온도에서 그 상변이나 이 포메이션이 일어나는가, 컴파운드 포메이션이 일어나는가에 따라 가지고 시스템의 프리 에너지가 얼마나 변화하느냐 이거예요. 근데 그 같은 변화를 우리가 다른 온도에서 일으킬 때, 자, 다른 온도에서 일으킬 때 당연히 압력은 상수로 가정하죠. 안 그러면 논의가 아예 안 돼요. 자, 그래서 압력은 상수로 놓고 다른 온도에서 그 같은 변화가 일어날 때 이 깁스프리 에너지 값의 변화가 이제 각각 있을 건데 그 깁스프리 에너지 값의 그 온도에 따른 깁스프리 에너지 값의 차액의 온도에 따른 변화인 겁니다. 자,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처음에 좀 많이 헷갈리는데 자, 어떤 변화가 있어요. 그게 상변이나 포메이션입니다. 그 거기에 각각 어소시에이트하는 시스템의 프리에너지 변화값이 있겠죠. 근데 그게 어떤 온도에서 그 변화가 일어나냐에 따라서 다른 값을 가질 거예요. 그 변화를 이제 온도에 따라서 미분한 겁니다. 자,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차액을 온도에 대해서 미분한 거다. 자, 그게 절대 온도에서는 0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경험적으로 실험적으로 얻어진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어떤 변화에 어소시에이트하는 똑같아. 엔탈피 변화를 그게 온도가 달라질 때 그 대레이치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온도에 대해서 미분을 했다 이거지. 그 등압을 상정하고 그랬더니 그것도 0이다. 이거는 실험적으로 얻어진 건데 이거를 이제 그때 당시에 너른스트가 가정으로 들고 온 거예요. 이게 아마도 이런 것 같은데 그럼 만약에 그렇다고 해보자. 그러면 어떤 결과가 유도되는가 보자. 그래서 유도된 결과가 뭡니까? 아, 절대 영도에서는 어떤 상변이나 컴파운드 포메이션이 일어나도 엔트로피 변화가 없다라는 결론을 얻은 겁니다. 아시겠죠? 절대 영도에서는 뭔 변화가 일어나, 상변이가 일어나든 컴파운드가 일어나든 엔트로피 변화는 없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델시피의 차이도 없다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야? 고체든 액체든 기체든 어? 우리가 이거를 컴파운드를 만들었든 엘리먼트로 냅뒀든 CP 값이 똑같다는 거야. 절대 영도에서는. 변화가 일어났는데 아시겠죠? 자, 이게 결론으로 유도가 된 거고 이걸 유도하는 과정 중에 이제 부수적으로 얻어진 게 뭐냐면은 그것이 무한대도 아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어떤 상변이나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상변이나 컴파운드 포메이션에 어소시에이트하는 시스템의 엔트로피 변화가 온도가 바뀌면은 그 엔트로피의 변화가 변화할 텐데 아시겠죠? 그 온도의 변화 값 자체가 변할 텐데 그 값이 무한대로 갑자기 이렇게 커지거나 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앞쪽 거는 너른스트 포스출레이트라고 제가 강조를 했고 이쪽은 너른스트 히시어름이라고 구별을 해드렸습니다. 포스출레이트 가져와서 유도를 한 거를 시어름이라고 부른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보통 선형대 수학 수업 시간에 이제 많이 들으실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러고 익스페리멘탈 데디케이션 오브 서드로 이거 무한대 실험해야 된다고 얘기했죠. 왜? CP 값 다 재고 전체 온도 영역에 대해 가지고 이거 다 적분해야 되잖아. 그죠? 이거를 뭐 많이 해야 되겠죠. 많이 실험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많이 실험을 해야 되는데 아무튼 뭐 완전히 일치하는 결과가 나온 건 아니지만 오차 범위 이내라고 주장을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뭐 했습니까? S납 날렸죠? S납 이거 0으로 보내버렸잖아. 얼마나 편리합니까? 이제 모든 그 퓨어 서브스턴스에 대해서 S낫을 다 0으로 놔버리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됐었어요? 어떻게 됐었습니까? 이 SAB도 0이 됐었죠? 네. 왜냐면 이게 데레스였으니까. 데레스. 여기 보면 데레스 0이잖아. 그죠? 데레스는 SAB 마이너스 SA 마이너스 SB 이거는 0이 돼야 되죠? 이게 연력학 제3법칙이죠?
근데 우리가 이거를 영어로 어사인을 하죠, 그냥. maybe 기억하고 계십니까? maybe taken to be zero. 네. at zero 켈빈. 자, 그래서 편리하게도 모든 컴파운드의 엔트로피도 다 빵으로 그냥 보내버렸습니다. 이게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얘기냐면은 A랑 B랑 섞으면 어떻게 돼요? 컨피그레이셔널 엔트로피는 있을 거 아니야. 응? 자, 연력학이 왜 배우기 어렵냐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거 좀 제가 감히 이렇게 얘기하는데 미완성의 학문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연력학은 실용적이야. 실용적이고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고 잘 활용하면 굉장히 좋지만은 그 이론 체계가 약간 구름같이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허공에 떠 있는 느낌을 좀 받습니다. 구름 위의 성 같은 그런 느낌을 좀 받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엄밀하게 공부하실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엄밀하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아무리 엄밀하게 공부를 해도 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은 저는 지극히 정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극히 정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란 말이야. SAB에다 0 어사인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납득을 하지. 근데 그 대어포 SAB는 0이라고? 연력학 재산법칙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넘버 오브 어레인지먼트는 어디 갔냔 말이야. 이해되십니까? 네. 이해가 이거를 아마 그렇게 회피할 거야. 그 연력학은 이제 전부 이퀄리브리움 스테이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퀄리브리움 스테이트. 네. AB를 퍼펙트하게 믹싱을 해가지고 5대5가 어디에서든 5대5가 되게 믹싱을 해서 이퀄리브리움 이렇게 하면은 그거가 가능한 넘버 오브 어레인지먼트는 하나라고 하겠지 뭐. 그러면 ln 오메가가 어떻게 돼요? ln 1 그럼 0이니까 SAB는 0 문제 없다. 믹싱 돼 있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엔트로피가 있는 것은 아니다. 왜? 절대용도니까. 절대용도에서 이퀄리브리움은 완벽하게 5대5로 섞인 것만 고려할 수 있으니까. 에너지 스테이트가 그렇다. 그 이상은 없다. 뭐 이런 식으로의 논의를 가져가면 말이 아주 안 되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학생분들한테 이런 식의 어떤 철학적 그 고찰은 그렇게까지 권하진 않습니다. 뭐 본인이 좋으면 하는 건데 대단히 권하지는 않고요. 아무튼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알려드릴 수 있는 거 연력학 재산법칙이라는 건 결국 이 두 개의 가정에서부터 두 개에서 가정에서부터 이거를 유도를 한 거고 네. 이것의 의미는 뭐다? 엔트로피 오브 포메이션이 절대용도에서는 0이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서로 다른 두 개의 상의 CP 값의 차이는 없다. 만약에 컴파운드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CP 값 더하면 같다 이렇게 나오겠죠? 네. 컴파운드 만들어도 이 CP 값이 같아야 돼. 그러니까 SAB는 S라고 하면 안 되지. 저기 어떻게 돼? CPAB는 CPA 더하기 CPA? CPB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지. 네. 굉장히 원론적입니다. 네.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1법칙, 2법칙, 3법칙. 1, 2법칙 우리가 컴바인 시켜버렸죠, 심지어. 네. 맨날 그거만 쓰잖아. 네. 기억하고 계십니까? 네. 그럼 3법칙. 다 연력학 1법칙, 2법칙, 3법칙, 4법칙이 있나요? 연력학이? 네. 다 배우셨습니다. 연력학 다 배우셨고, 익스페리멘탈 베리피케이션까지도 제가 소개를 해드렸고, 그래서 우리가 대략적으로 일치하니까 그냥 일치하는 걸로 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CP 값 T로 나눠가지고 뭐 이렇게 적분하면 엔트로피 값 나오고 이거는 정의인 거 아시죠? 예, CPDT 뭐였습니까? 다시 강조해야 돼? CPDT 이거 뭐였습니까? 이거 DH였잖아. 예, T 오버 DH여서 이게 P면 이게 T 오버 Q P고 뭐 이렇게 다 말씀드렸죠. 예, 그래서 이게 DS고 그죠? 예, 그래서 이게 지금 밑에 뭐라고 써 있는 거 사실은 인테그랄 0T DT 이렇게 써 있는 거야. S 이렇게. 이게 어떻게 안 맞을 수가 있어? 이건 바이 데피니션인데 그죠? 자, 그런 거 한 거야. 그런 거 하고 난 다음에 뭐 했어? 인플루언스 오브 프레셔 온 HNS 열심히 유도했죠? 그리고 뭐라고 결론 내렸어? 작아요. 작아요.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이상기체 쓰면.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무시할 거예요. 이렇게 결론 내렸죠. 네, 그래서 엔탈피하고 엔트로피에 프레셔가 미치는 영향은 온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매우 작다. 그럴 수밖에 없죠. 네. 애초에 엔트로피라는 것 자체가 희세에서 출발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T하고 Q 얘기 옹골지기 하다가 S 정이 튀어나온 거 기억하고 계시죠? 그래서 프레셔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으니까. 프레셔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여기다가 프레셔 이걸 하고 싶은 거지 이렇게 예. 델 P 델 S 이렇게 예.
이렇게 접근해주고 싶은 거지. 근데 이거 작아, 작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우고 싶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어떤 과목 하나를 배우는 것도 좋지만 공학 과목은 그 일법통, 만법통이기 때문에 사실 하나를 마스터를 하면은 다음 과목은 훨씬 쉽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기초 과목을 굉장히 튼튼하게 하시면은 학문의 흥미도 느낄 수 있고 그 뒤에 과목들도 되게 쉽게 느껴지고 그러다 보면 이게 진도가 쭉쭉 나가기 때문에 공부가 능률이 오릅니다. 그래서 어, 지름길 찾지 마시고 왕도를 걸으시면은 어느새 발걸음이 빨라져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새로운 얘기 시작하기 전에 이미 25분이 지났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끊고 다음 영상에서 어, 깁스 프리 에너지 베리에이션 위드 템퍼러처 at constant pressure 이 얘기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